미국 SEC 측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당장이라도 승인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미국 SEC 측에다가 리플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던 게 1월 30일 무렵인데 보통 SEC 측에서 ETF 심사 요청서인 19B-4를 승인하는데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SEC가 리플 ETF를 승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의 출처가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상황인데 미국 암호화폐 ETF 관련해가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바로 제임스 세이파트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 같은 블룸버그의 선임 연구원들 그리고 테렛 기자입니다. 불장에서는 가짜뉴스 퍼드가 정말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뉴스에 실제로 섣불리 매수나 매도를 했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보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플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초대형 호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국 SEC가 19B-4를 승인할지 반려할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SEC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무려 10년을 끌어왔던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승인이 됐든 반려가 됐든 액션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려도 왜 호재가 되냐면은 어쨌든 어떤 부분을 고쳐오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ETF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SEC 측에서 리플 ETF에 대한 액션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SEC 측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SEC의 암호화폐 집행 부서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소식인데요. SEC가 링크드인 공식 프로필에서 크립토 자산을 삭제를 하고 신흥 기술이라는 용어로서 대체를 했고 SEC의 암호화폐 관련된 법적인 집행들 그리고 규제 작업에 대해서 점점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드인 측에서는 전세계 최대 비즈니스 그리고 고용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지만 구인구직에 조금 더 특화된 채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즉 SEC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집행 규제 직무를 삭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미국 SEC의 전 고위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 측에서는 SEC의 암호화폐 집행은 끝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의 규제 명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EC 측에서 코인 시장에 대한 억압적인 규제 자체가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ETF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수장이 친암호화폐 성향인 브라이언 퀸텐즈로 임명이 되면서 리플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친리플파였던 캐롤라인 팜 측에서 CFTC 위원장 직무 대행을 담당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의 정책 책임자였던 퀸텐즈에 대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규제가 보다 친화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금융과 관련된 디파이 분야의 혁신이 기대가 되고 있고 퀸텐즈의 지명 자체가 리플에도 긍정적인 이유는 리플과도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16Z 같은 경우는 작년 당시 리플과 함께 공격적으로 친암호화폐 인사에 대한 정치 후원 자금에 나섰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설립자인 마크 앤드류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타, 스카이프까지 글로벌 빅테크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애초에 웹 브라우저 개발자였던 앤드류슨이 천재 개발자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에 대한 인사이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슨이 투자한 곳이 바로 리플인데요. 귀신같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만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앤드류슨이 리플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점 찍었고 이 앤드류슨과 함께 근무했었던 정책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퀸텐즈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수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겠죠. 앞으로 리플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상당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활발하게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명확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CFTC 위원장 임명 자체가 갈링하우스의 이런 로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서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소식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리플의 공식 트위터를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팔로우하는 계정은 단 2150개인데요.
1,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 포함이 된 거고, 단순하게 SNS를 팔로우했다라기보다는 트럼프 주니어가 그동안 코인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왔다라는 거,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부통령 JD 벤스, 여러 가지 백악관 인사들과도 자주 자리를 가졌다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사업적인 이유에서 리플을 SNS 팔로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랑 리플이 비공식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계 자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 차트 살펴보면은 기존 3,700원 초반에서 바닥 다지고 재차 반등 주면서 이번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하락 채널 상단 부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3,900 그리고 4,000원 라인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면서 단기 돌파에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플코인 다소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의 장세 자체가 결국에 폭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항상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횡보, 그리고 조정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게 투자 시장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정 횡보장을 거친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 멘탈 유지하면서 비중 조절 분할 매수로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거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을 보여주면서 단기 조정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 수급들 자체가 현재 리플 코인에 몰려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는 단기 매도세가 출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PPI 지표 발표,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 소식들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해당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대비 하회, 예측치 대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표 결과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을 해서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기보다는 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긴 했지만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다 보니까 관세 부과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데다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 변동성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지쳐있고, 떠날 사람은 떠났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은 개미 털기가 완료됐다라고 판단하면서 펌핑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해당 움직임들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고, 특별한 흐름 발생하는 경우에 영상, 그리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 하나 더 분석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 6개월 이상 보유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6개월 이상 보유자들의 실현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끝으로 갈수록 지표가 점점 감소하면서 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2024년 연말에 크게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즉 현재 시장 자체가 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곧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 이후에 비트코인 돔이 빠지면서 알트 불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변동성을 낮춰가면서 폭풍 전향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게 유지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패닉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 전략 점검하시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구상하셔야 되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시장 변동성 없으니까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현재 개미털기 장세가 많이 진정이 됐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바닥으로 내려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해당 부분들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우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지고 이번 불정에서 강력한 내러티브를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겠지만 현재 많이 눌려있는 코인으로서 수익 코인 종목 분석 도움 드렸었죠. 대부분의 알트들이 바닥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코인들부터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재 20일 이평선까지 반등하면서 상승 랠리 시작 중에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주피터 코인이에요. 주피터 같은 경우 현재 양봉으로서 200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강세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인데, 지난 차트 봤을 때 주피터가 해당 1340원 라인을 돌파하면 강력한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강세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주피터 같은 경우에 솔라나 메인 덱스인데요. 이번에 FTX 채권자들이 상환을 받으면서 다시 솔라나 관련 생태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피터 코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투자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너무 스스로 갉아먹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라는 게 당연히 손실이 나오고, 시장이 불안하면 조급함에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선물 매매, 고위험 리스크 매매, 레버리지 매매, 여러가지 한번 잘못하면은 내 투자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는 매매의 영역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시작하신 시점 자체가 좋고 초심자의 행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수익이 나오다 보면은 투자 시장 자체가 쉬워 보이고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투자했는데 순간적으로 10%, 20% 수익이 하루아침에 200에서 400만원씩 수익이 나오는 걸 경험하시면요, 그때부터 무리한 투자금을 끌고 오게 되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 딱 그 시점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 투자금이 많고 돈이 많은 시기일 겁니다. 가능성은 받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나도 큰 수익 내가지고 목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모아놨던 목돈 대출 땡겨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금들 끌고 와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요. 하지만 절대로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생각만큼 쉽게 안 움직인다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게 되실 겁니다. 투자금이 적었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컨트롤이 가능했다라고 하더라도, 목돈이 들어간 투자금으로 투자 시장을 대할 때는요, 수많은 변수들,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1%, 5%씩 움직이는 등락폭에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스트레스, 감정 기복이 커지고 내가 사면은 오르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팔면 떨어지는 이런 매매를 몇 번씩 반복하면요, 쉽게 말해서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철저하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요, 10분 중에 9분은 대부분 그 심리 자체가 등락폭의 숫자에 결국 잡아먹혀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면 손실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수익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수익 나왔으니까 얼마만큼은 선물 매매 해봐야지, 그리고 반대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빠른 복구를 희망해서 선물 매매 접근해가지고 며칠 만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청산의 끝으로써 투자금이 전부 다 사라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내가 급하든 여유롭든 그냥 안전하게 현물 매매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기회가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 접근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정말로 투자 심리,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의 하락장의 무서움을 경험해 보셨던 상황이라면은 매도의 중요성을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할 텐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더 상승할까봐 매도 못하시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포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올라갈까봐라는 생각에 수익 실현을 몇 번 놓쳤던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다면은, 더 상승하더라도 그냥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매번 영상에서 이렇게 투자 심리, 매도의 중요성, 업비트, 현물 매매 강조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없이 지겹도록 말씀드려야지 실전 매매에서 고민되는 그 순간에 반짝이듯이 생각이 날 거라는 겁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되는 순간에요, 매번 원칙 매매, 분할 수익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드렸던 이 영상의 짧은 순간들, 이런 내용들이 잠깐 기억나면서 좋은 매매의 습관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전문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